오리지널스럽고 어메이징스럽고 마블스러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지금 바로 리뷰해보죠. 다음 영상은 리뷰를 위한 스토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주세요. 혹시 노웨이 홈을 보고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으셨나요? 아마 나이가 어리거나 히어로를 마블로만 접한 분들은 노웨이 홈에 등장한 빌런들에 대해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노웨이 홈의 세계관은 평행이론이라는 재미난 설정을 통해 소니와 디즈니 간 스파이더맨 판권 문제가 극적으로 합의 본 작품이기 때문이죠. 즉 그동안 영화사들은 각자 놀다 보니까 스파이더맨도 3명이나 되고 빌런도 각양각색인데 이걸 이제 한 세계관으로 모두 통합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스파이더맨을 사랑해오던 히어로 무비 팬들은 추억이 돋아 노웨이 홈을 아주 좋아라 하며 박수쳤겠지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저게 대체 뭔 내용이야? 하며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일단 저는 마블 팬이고 스파이더맨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지켜봤습니다. 즉 저는 추억 보정 때문에 도저히 노웨이 홈 관람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정말 기쁜 건 드디어 마블 혹은 소니가 오랜 팬들을 챙겨주었단 겁니다. 올해 개봉했던 마블 영화들 어땠습니까? 그동안 마블은 신규 시청자 유입에만 신경 쓰는 아주 야속한 회사였습니다. 11월 전부터 디즈니 플러스 출시 등 대거 자본이 필요한 사업들,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 등 디즈니는 돈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해 마블을 보면 기존 팬들을 위한 멤버십은 정말 서운할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웨이 홈을 통해 기존의 마블 팬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디즈니와 마블은 우리들을 잊지 않았어요. 노웨이 홈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저렇게 많은 빌런들이 등장하는데 그 복잡한 사연들은 대부분 스킵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대사 한두 줄만 나오죠. 하지만 우리 기존 팬들에겐 저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2002년도부터 다 봤으니까. 애초에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는 게 더 싫으니까. 저렇게 빠른 전개로 가는 게 더 좋고 심지어 사연 스토리를 다 뺐는데도 분량이 2시간 30분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건 팬들에게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나 물론 단점도 존재하죠. 가장 큰 단점은 개연성입니다. 사실 영화 한 편 가지고 저 거대한 세계관들을 한 번에 합하는 게 쉬울 리 없으니까 안고 가야 하는 단점이긴 합니다. 우선 메이의 죽음, 그린 고블린의 등장에 스파이더맨이 위기에 몰리자 메이가 가서 구해주려다가 결국 리타이어 하게 되죠. 이 컷은 톰 스파이디가 각성하게 되는 중요한 파트이긴 합니다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거기서 메이는 작전상 후퇴 후 다른 히어로들에게 연락해서 스파이더맨을 구하러 간다는 등 죽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히어로 마냥 뛰어들어서 위험을 자초했죠. 그러나 이해는 갑니다. 일단 저렇게 안 하면 톰 스파가 각성을 못하니까 영화가 진행이 안 되고요. 또한 디즈니는 히어로가 아닌 여성 캐릭터가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 무조건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피터의 기억을 모두 삭제시킨 설정도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피터가 잊혀졌다면 피터가 있던 순간들을 무언가로 대체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건 하나하나 건드리자면 진짜 분량이 말도 못하게 길어집니다. 마블은 그냥 후속작에서 다루기로 하고 과제를 모두 넘겨버렸죠. 마지막은 빌런들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온 부분이 애매합니다. 평행우주라는 설정에 시공간을 건드리는 주문의 부작용이라곤 설명했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니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냥 빌런들이 각자 영화에서 악랄한 행동들을 하는 순간 갑자기 눈 떠보니 마블 세계였다. 빠밤!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 버렸어요. 참 아쉽죠. 그러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가장 중요한 건 소니와 디즈니가 합의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리지널 소니 빌런들, 스파이더맨들을 한데 모음으로써 소니와 디즈니는 얻게 될 수익이 정말 많아요. 토비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봤던 꼬맹이들은 현재 주력 소비층 MZ세대로 떠올라서 추억을 되새기며 노웨이 홈 티켓을 무조건 샀을 거고요. 10대 이하 어린 층들은 과거 스파이더맨들이 모두 나온다는 경이로운 설정 때문에 신기해서 무조건 티켓을 사게 되죠. 보니까 관람 등급도 12세로 맞추려고 어떻게든 잔인한 장면을 다 날렸더군요. 관객들의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각 빌런들의 주무기나 액션들을 아주 잘 보여주었고 3스파의 화려한 거미줄 팀워크를 보여주었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영화사들은 뽕을 뽑고도 남을 겁니다. 정말 영화를 공부하면 할수록 영화사들의 마케팅 실력에 혀를 내두르게 돼요. 노웨이 홈의 쿠키는 총 2개입니다. 신기한 건 두 번째 쿠키는 아예
아예 영화 예고편을 박아놨어요. 노웨이홈 다음 작품인 닥터 스트레인지 인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이름도 참 긴 이 작품은 현재 닥터 스트레인지가 노웨이홈서 멀티버스를 한번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후 멀티버스를 활용한 스토리들이 계속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블과 소니의 세계관이 아주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마블의 드라마 캐릭터들, 소니의 옛날 빌런들, 판권 문제로 아직도 싸우는 중인 엑스맨 캐릭터들, 이제 단 한 개의 영화에서 마구잡이로 등장할 겁니다. 죽었지만 다른 차원의 아이언맨도 나오고 전부 다 평행이론으로 설명하면 만사 오케이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슈퍼맨, 배트맨도 스파이더맨이랑 만나는 거 아니야? 이상 영화 노웨이홈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